네, 일반화학 그 6번째 주 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5장에 나와 있는 기체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기체가 가지는 특성,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우리 5장에서는 기체에 관한 측정, 그 다음에 이상기체 방정식, 이상기체 법칙, 그 다음에 기체 법칙의 계산, 기체 반응의 화학 양론, 기체 혼합물, 기체 운동론, 실제 기체 이렇게 7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먼저 기체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기체 측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체를 측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한 관측치가 있어요. 먼저 부피와 양, 온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기체의 부피는 우리가 기체는 형태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첫 시간에 물질의 특성에서 배웠다시피 기체는 형태가 있지 않아요. 부피의 형태가.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용기의 부피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기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부피의 단위는 우리가 리터도 쓰고요. 세제곱 센티미터도 쓰고 미터 3승도 쓴다고 여러분한테 우리 첫 번째 주에 배웠어요. 기체의 부피를 나타낼 때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부피 구하는 공식 알죠? 가로, 세로, 높이 미터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기 때문에 미터 3승이라는 단위를 갖습니다. 부피는. 자, 근데 부피가 미터 3승인데 얘를 여러분은 단위 환산을 좀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꾼다고요? 1m는 100cm잖아요. 1m는 100cm. 그죠? 그래서 얘를 3번 곱하면 여기도 똑같이 100 3번 곱하는 거잖아요. 100 3번. 그래서 1세제곱 미터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래서 10의 6승 세제곱 미터랑 같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10의 3승으로 마이너스 3승으로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1000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의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은 세제곱 미터는 10의 3승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익숙하지 않은 리터와 세제곱 센티미터의 환산은 여러분들 요거는 외워주세요. 1리터는 10의 3승 세제곱 센티미터다. 요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도 우리 배웠어요. 근데 우리 기체 방정식에서는 기체의 법칙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섭씨, 도씨나 화씨, 도 F 이거 쓰지 않고 절대 온도로 표시한다. 그래서 TK, 켈빈 온도라고 하는 TK라고 쓰고요. 여기서는 도 표시 이렇게 도 K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K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섭씨를 도씨를 켈빈 온도로 바꿀 때는 273.15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섭씨 0도씨는 그죠? 0도씨는 273.15 K
켈빈 온도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기체의 중요한 요소 중에 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단위 면적에 여기서 누르는 힘, 요게 이제 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위는 PSI라고 하는 단위, 미리미리 HG 또는 토르. 여러분들 저기 어디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영화 어벤져스에 보면 토르 나오죠. 토르가 커다란 망치를 들고 나오는 그 영웅이 토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바로 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토르다 이렇게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압을 나타내는 때 많이 쓰이는 ATM이라는 이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이 단위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압력의 단위에서 여러분들 서로 상호 변환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5장의 기체에서는 여러분 단위 변환을 아주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압 ATM은 표준 압력으로 알려져 있다 됐고요. 1ATM은 14.7 PSI랑 같아요. 1ATM은 14.7 PSI랑 같고요. 또 1ATM은 760mm HG라고 하는 요 수은계 있죠. 수은 압력계 760mm HG라고 하는 수은 압력계의 압력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SI라고 하는 국제 스탠다드 단위는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우리가 기호로는 PA 이렇게 씁니다. 1PA는 근사적으로 높이가 0.1mm인 물의 막이 그 밑에 있는 표면에 미치는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바가 10의 5승 파스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기압이 1ATM이 1013mV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주로 일기예보 할 때 많이 나오는 미리바 960 헥토파스칼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태풍 나올 때. 그래서 요 1ATM은 1.013바 또는 1013 미리바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760mm HG이고 14.7 PSI고 101.3 kPa이다. 101.7 3 kPa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단위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단위 변환에 대한 연습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예, 책에 있는 예제 5.1이에요. 실온에서 드라이 아이스, 이게 고체 CO2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사면 이렇게 땡땡 아이스크림에서 여러분 집으로 가져갈 때 넣어주는 그 고체 아이스, 이게 드라이 아이스죠? 기체로 된다. 실온에서 기체로 된다. 그죠? 여러분 실온에 놔두면 여기서 연기가 막 폴폴 나는데 사실은 그게 녹아서 CO2 가스로 나오는 거예요. 기체로 된다. 77도 F에서 드라이 아이스 13.6온스. 이게 전혀 모르는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부피 10.00 피트 3승의 철 탱크에 넣었다. 이 탱크의 압력 계기는 11.2 psi를 나타내고 있다. 이 탱크의 부피를 리터로. 자, 첫 번째 부피를 리터로. 1번 CO2 양을 그램 몰로. 두 번째 문제
CO2의 양을 gmol로. 세 번째, 온도를 도씨 및 K로. 네 번째, 압력 P를 바 mmHg atm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부피를 보겠습니다. 부피 리터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부피가 얼마였죠? 네, 10.00 피트 3승. 10.00 피트 3승. 자, 1피트 3승은 28.32리터다. 이게 변환계수. 여러분들 책 맨 뒤에 보면 변환계수들이 쭉 나올 거예요. 거기 부록에. 그래서 곱해주면 네, 283.2리터로 변환되죠. 압력을 ATM 네, 여기 11.2 psi죠. 1ATM은 14.7 psi라고 했으니까 얘를 나눠주면 0.762 atm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압력을 mmHg로 할 때는 얘를 atm으로 바꿔주고요. 그죠? psi를 atm으로 바꿔주고 atm을 다시 mmHg로 바꿔주면 579.9 mmHg 이렇게 나오죠. 다음으로 압력 바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1.2 psi, 14.7 psi로 나눠주고 얘가 1atm이잖아요. 1atm이 1.013 바니까 네, 0.772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온도인 도C는 도F가 1.8도C 더하기 32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F는 도C 어디 있어요? 도C 온도가 어디 있죠? 도F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도F에다가 77을 넣으면 네, 도C는 25도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죠. 도K로 할 때는 25도니까 그죠? 도C가 25도니까 여기다가 273.15 이렇게 더해주면 298K 도 안 붙인다 그랬어요. 네, K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몰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CO2의 몰수 13.6 온스인데 1온스는 1g은 0.03527 온스다. 그래서 g으로 바꿔주고요. 얘를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8.77몰 이렇게 나오죠. 이 몰이 나왔으니까 양으로 그램은 여기서 이미 바꿨잖아요. 그죠? 요것만 하면 그램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 분자량 나누면 몰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위 변환하는 거 기체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부피, 압력, 온도, 또 몰 이런 단위들을 사용해 봤어요. 변환하는 거 익숙해지도록 자꾸 몇 번이고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이상 5.2 소제목 5.2에 이상기체 법칙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기체 법칙 첫 번째 부피는 양에 정비례한다. 부피는 요 M 뭐예요? 몰수죠? 그죠? 양에 정비례한다. 몰수가 늘어나면 늘어난다. 즉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몰수가 증가하면 볼륨도 늘어난다. 정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부피는 온도에 정비례한다.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피는 온도에 정비례한다. 어떤 온도? 네, 켈빈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찰스와 게이-루삭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간단하게는 찰스의 법칙이다. 뭐가? 부피가 온도에 정비례한다. 이게 찰스의 법칙이다. 자, 첫 번째 했어요. 부피는 양에 정비례한다.
부피는 절대 온도에 정비례한다. 그 다음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우리 이것도 배웠었죠. 그죠? 보일의 법칙이에요. 얘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압력이 증가하면, 그죠?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해져. 그죠? 그래서 반비례한다. 자, 여러분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 부피는 양에 정비례한다. 부피는 절대 온도에 정비례한다. 그렇지만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이 세 가지를 엮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상기체 법칙입니다. 이상기체 법칙. 그죠? 이상기체 법칙. PV는 nRT. 너무 많이 들어봤죠? PV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 이렇게도 얘기해요. PV는 nRT. 자, 뭐라고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거 하나 했잖아요. 그죠?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했고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죠? 이게 상수예요. 이거는. 그래서 얘 세 개를 다 합쳐놓은 거예요. 다 합쳐놓은 거예요. 부피와 몰수가 비례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온도와 비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P가 있어야 되잖아요. P가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리고 K1, K2, K3를 다 모아서 여기 이상기체 상수라는 R을 붙여놓은 겁니다. 요게 이상기체 방정식이에요. 그죠? 이해가시죠? 자, 기체상수는 R 기체상수는 K1, K2, K3로부터 새로운 상수로 만들어졌다. 자, R은요, 보통은 0.0821 이렇게 0.0821이라고 R을 쓰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단위에 주의하셔야 돼요. 단위에.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PV는 여기 있으니까 안 쓸까? 쓰지 말까요? 색깔만 바꿀까요? 네.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R 값을 0.0821이라고 쓸 때에는 부피는 리터고요. 압력은 atm이고 n은 몰수는 몰이고요. 절대 온도는 K예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상기체 상수. 두 번째 이상기체 상수가 8.31 이렇게 쓰일 때가 있어요. 요거는 줄이라는 에너지 단위로, 여기 줄이라는 에너지 단위로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8.31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8.31 곱하기 10의 3승. 이럴 때는 몰 K는 있지만, 그죠? 여기 분자의 속도 계산했어요. 분자의 속도 계산해서 그람 메타퍼 세크라고 하는 분자의 속도 계산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0.0821 얘입니다. 표준 온도와 압력이라는 팁이 있네요. 네, 요거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 온도와 압력. 표준 온도는 0도C, 그 다음에 압력은 1atm. 이때에
요때의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이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0.0821이라는 기체 상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네. 다음. 기체 법칙을 어떻게 이용해서 활용하느냐 하는 기체 법칙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체 법칙을 계산하는 내용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최종 상태와 초기 상태의 문제. 최종 상태를 주고 초기 상태의 어떤 값을 물어보거나 또는 초기 상태를 주고 최종 상태의 무엇을 물어보는 경우. 두 번째는 PV는 nRT라는 식을 가지고 PVN 또는 T를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몰 질량과 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체 방정식을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들 이상기체 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기체 법칙을 이용해서 필요한 관계를 계산한다. 예를 들면 압력 255 LB는 뭐죠? 파운드죠. 파운드 퍼 제곱인치의 기체를 담고 있는 실린더의 밸브를 열어 75%의 기체가 달아났다면 최종 압력은 단 온도 변화는 없다. 자, V와 T는 일정하다. 따라서 이상기체 법칙에 의해서 P1분의 P2는 N1분의 N2가 성립이 된다. 그죠? 여러분 이해가 가요? 자, 이거예요. 첫 번째 초기 상태잖아요. P1, V1은 죄송해요. N1 R은 기체 상수 똑같잖아요. 그죠? T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P2, V2는 N2 R에 T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V와 T는 일정하다 그랬어요. V와 T는 일정하니까 V는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그럼 바꾸면 N1분의 얘를 넘기고 P1은 넘기면요. V분의 RT가 되죠? 그죠? 얘는 N2분의 P2는 똑같이 V분의 RT가 되죠? 얘랑 같잖아요. 그렇다면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N1분의 P1은 N2분의 P2가 되는 거예요. 자, P1 얼마야? 255.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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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P2 얼마예요? P2 얘가 우리가 원하는 게 P2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P2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 물 B는 75%가 달아났다 했잖아요. 얘가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N2는 N1에 25%만 남는 거죠. 25%만 남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얘기는 P2하고 얘가 B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B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P2는 0.25 P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곱해주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다시 풀어봐요.
요거를 N1은 N2는 0.25 N1이 되는 거예요. 왜? 75% 날라갔으니까 남는 게 25%밖에 없잖아. 그래서 0.25 N1이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P1은 255고 요 식을 대입해서 풀면 요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P2는 0.25 곱하기 255 파운드 퍼 인치 제곱 그래서 64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제 5.2가 있어요. 예제 5.2. 밀폐된 15리터 강철 탱크가 프로페인 가스를 배달하는 데 쓰인다. 이 탱크는 압력계와 밸브를 갖추고 있다. 압력이 1.2 atm이 되면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서 기체를 방출한다. 25도씨에서 24.7g의 프로페인이 채워져 있다면 압력계는 0.915 atm을 가리킨다. 네, 요때 이 탱크를 55도로 가열하면 프로페인을 방출하기 위해 밸브가 열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줬어요. 여러분들 요거 과제로 한번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2 요 A의 내용 풀이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과제로 제출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이 기체의 법칙으로 계속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